네, 4.13 총선을 앞두고 YTN이 격전지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연속 보도해드릴 예정인데요. 국민의 마음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을까요? 격전지 여론조사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야의 대표 중진이지요. 홍문종, 이종걸 의원이 각각 4선과 5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두 중진의 성적은 어떨까요? 새누리당 홍문종 후보는 의정부에서만 6번째입니다. 그동안 당선과 낙선, 또 당선과 낙선 끝에 3선 대열에 올랐습니다. 이번에 야권에서는 모두 3명의 후보가 나섰지만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후보가 23.6%, 국민의당 정의영 후보는 7.9%로 이 두 후보의 지지율을 더해도 홍문종 후보의 40.2%에 미치지 못합니다. 당선 가능성에서도 홍문종 후보가 66.9%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습니다. 경기도 안양 만안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후보가 지난 16대부터 내리 4선을 지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여론을 보면 이종걸 후보 5선 고지에 오르는 게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지지율은 32.3%, 새누리당 장경순 후보와 소수점까지 똑같습니다. 국민의당 곽선 후보가 가져간 11.8%가 좀 커 보이죠. 불과 290표 차이로 희비가 갈렸던 지난 18대 총선 때 박빙의 승부가 또 한 번 예상됩니다. 이 두 여야 중진의 성적, 이처럼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전문가의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실제 그 경기도 북부하고 안양은 남쪽 두 개가 좀 차별화가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경기 북부는 새누리당의 지지세가 강하면서 개발 욕구가 강합니다. 따라서 이게 홍문종 의원이 정권의 실세로서 개발의 욕구이기 때문에 아마 앞서 나가고 있는 거고요. 이쪽은 이제 이거 단일화 해도 아마 박빙의 승부가 될 것 같고, 안 하면 필패고요. 근데 그 경기도 안양은 좀 틀립니다. 아마 이게 새누리당의 장경순 후보는 제가 알기로 그 지역에서 시의원 3분에 도의원 2분 할 정도로 토박입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그에 비해서 이제 그 이종걸 후보는 상당히 전국적인 지명도 있는 인물이죠. 이 지역이야말로 이게 단일화가 적용되는 시금석이 되는 지역이 아닌가. 네, 현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이종걸 의원은 진땀을 흘리고 있고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비교적 여유로워 보이는데요. 마지막에 누가 웃게 될지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이번 총선의 또 다른 중요한 관전 포인트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이 두 개로 나뉜 야당 가운데 과연 누가 어느 쪽이 호남의 민심을 얻느냐입니다. 이번 YTN 여론조사에서도 결과를 가늠하기 어려운 접전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박주원 기자가 호남 지역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봤습니다. 두 개로 갈린 야당이 한치의 양보 없는 대결을 펼치고 있는 호남. 그중에서도 전라북도 전주병은 전현직 의원 대결로 관심이 뜨겁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후보와 고향으로 돌아온 국민의당 정동영 후보가 당대당 자존심을 건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성주 후보가 40.2%, 정동영 후보 38.1%로 불과 2.1%포인트 차이 초접전입니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는 김성주 후보가 정동영 후보와의 격차를 6.3%포인트 차이로 벌렸지만 누가 당선될 것 같으냐는 질문에는 다시 1.1%포인트로 격차가 좁혀졌습니다. 이런 뜨거운 경쟁 구도를 반영하듯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유권자도 70%가 넘었습니다. 국회 재입성을 노리는 두 전직 의원이 맞붙는 전북 익산을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후보가 24.7%, 국민의당 조배숙 후보 44.3%로 조 후보가 한 후보를 19.6%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정당 지지도 역시 지역구별로 엎치락 뒤치락입니다. 김성주 후보와 정동영 후보가 경쟁하는 전주병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8%포인트 높지만 반대로 한병도 후보와 조배숙 후보가 맞붙는 익산을에서는 국민의당이 4.4%포인트 앞섰습니다. 호남의 새 적통이 되겠다는 새로운 야당, 그리고 방어전에 성공하겠다는 전통 야당. 두 당의 진검승부는 선거 막판까지 대혼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네, 이번 4.13 총선 좀 특색 있는 출마자들도 눈길을 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색 지역구 여론조사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국 어느 선거구 못지않게 관전 포인트가 많은 선거구죠. 충남 서산 태안의 민심은 어떨까요?
네, 성완종 리스트를 폭로하고 목숨을 끊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막내 동생으로 형의 지역구를 물려받은 새누리당 성일종 후보, 이른바 그림로비와 표적세무조사 논란에 휩싸였던 한상률 전 국세청장, 충남 서산태안은 이 두 후보가 명예회복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한기 전 국무총리 비서관이 후보로 나섰는데요. 민심은 어느 후보 쪽으로 기울고 있을까요? 여론조사에서는 성일종 후보가 우세했습니다. 성일종 후보가 36.9%의 지지율을 얻었지만 더민주 조한기 후보가 21.5%, 무소속 한상률 후보는 19.2%에 그쳤습니다. 당선 가능성도 성일종 후보가 42.1%로 가장 높았습니다. 성일종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새누리당의 서청원 최고위원, 정우택 의원 등 친박계 인사가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김종필 전 국무총리는 축전을 통해 반드시 당선돼 형의 명예를 회복하고 못다한 일을 다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친박 진영의 대대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성일종 후보가 형의 한을 풀어낼 수 있을지, 조한기 후보와 한상률 후보가 성일종 후보의 독주를 제지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부산 4상은 애초 여성 후보 간의 대결로 관심을 끌었죠. 더민주에서는 불출마를 선언한 문재인 전 대표를 대신해 배재정 의원이 재선 도전에 나섰고,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에서 패했던 손수조 후보가 다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공천에서 탈락한 장제원 전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하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장제원 후보 35.8%의 지지율로 22.7%를 기록한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 24.5%의 더민주 배재정 후보를 압도했습니다. 여야 여성 후보 대결로 관심이 쏠렸던 부산 4상. 선거가 다가올수록 초반 예상과는 달리 무소속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장제원 후보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었고, 지난 총선 때는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출마했었기 때문에 일종의 야당 대표에 대한 전략 공천 차원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젊은 후보 손수조 후보를 이제 전략 공천을 했었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는 나름대로 유권자들이 그게 어떤 의미든 간에 정치적으로 판단들을 좀 존중해 줄 수 있었지만, 이번에도 또 다시 이제 배제를 시켰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잘 이렇게 유권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왜 이 후보에 대한지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왜 저 사람은 안 되고 이 사람이 후보가 되어야 되는지를 사실 쉽게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여론에서 반영이 되면서 오히려 무소속 후보가 좀 높은 지지를 얻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12일 남은 4.13 총선, 이색 후보들 가운데 국민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죠. 총선 후보들의 치열한 전투,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네, 이번 20대 총선은 1년 8개월 뒤에 치러질 내년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 성격도 띠고 있습니다.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의 1회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로 어느 인물을 가장 지지하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반기문 총장이 18.9%로 1위를 차지했고, 문재인 전 대표가 16.8%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격차는 2.1%포인트 차이입니다. 3위는 11.1%를 보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인데, 이번 조사에서 두 자릿수 지지도로 올라섰습니다. 4위부터 7위까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8.4%로 4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7.8%로 5위,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7.6%로 6위, 무소속 유승민 의원이 3.5%로 7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달 29일과 30일 전국의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를 섞어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이번 여론조사 방식과 관련한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네, 이제 12일 앞으로 다가온 20대 총선 격전지 여론조사와 이색 선거구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까지 살펴봤습니다.
어디까지나 현재 여론조사 결과고 4.13 선거 당일 국민의 선택에 따라 그 흐름은 좀 바뀔 수 있겠죠.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자 권리인 투표권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